머리말, 삶의 진짜 후회는 무엇인가?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고, 가난이 인생의 가장 슬픈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젊을 때는 돈이 많으면 다 해결될 거라 믿었지만, 막상 나이가 들고 보니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이 비어있으면 외롭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면 부도 소용없죠. 어떤 분들은 후회합니다. 조금만 더 건강을 챙길걸, 그때 아이들에게 너무 간섭하지 말걸, 분단 생각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걸 해볼걸. 오늘은 65세 이후 우리가 정말로 후회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지혜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삶의 본질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다. 젊을 땐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어느 순간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전 복지관에서 김영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죠.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더라고. 막내 시집 보내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어느새 증손주까지 생겼어.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길을 걷고 있구나.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중 82%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젊은 시절 소중한 시간을 허투루 썼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다르게 살 수는 있습니다. 나는 이제 늦었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라도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하루의 소중함을 알게 된 후 작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고 말하기. 그리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친구들과 차 한잔 나누기. 손주가 오면 간식을 준비해 두고 기다리기. 예전에는 텔레비전 보다가 하루를 보냈어. 그런데 이제는 하루가 너무 빨리 가. 바쁜 게 좋아. 하루가 꽉 차 있다는 게 기뻐.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밀도 있게 채웁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의미를 부여하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부터라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기획해보세요. 오늘은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해야지. 오늘은 동네 한 바퀴를 걸어야지. 작은 목표라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남은 시간을 더 값지게 만들어줍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과 친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것만큼 서러운 일은 없다. 나이가 들면 돈 걱정이 가장 크다고들 합니다. 젊을 때는 돈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나이가 들어 경원비 한 번 낼 때마다 가슴이 처명하면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닫게 되죠.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해질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순간 마음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든다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경제적 자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는 순간 자존심이 무너진다.
이정우 할아버지는 원래 회사 임원이었습니다. 연봉도 꽤 높았고 아이들 교육에도 돈을 아끼지 않았죠. 퇴직하고 나서도 몇 년간은 모아둔 돈으로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병원비가 빠르게 늘어났고 어느 순간부터는 매달 생활비가 빠듯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은행에 있는 돈을 조금씩 떼쓰다가 이제는 통장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한데. 아들은 다행히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 순간 이정우 할아버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자녀가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평생을 희생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죠.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68%가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 속에 숨겨진 진짜 문제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정우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아들이 생활비를 보내주지만 예전처럼 당당하게 전화를 걸 수가 없어. 괜히 눈치가 보이고 어쩌다가 용돈 이야기가 나오면 그저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뿐이야.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곧 자유고 자존심이며 인생의 선택권입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는 이제 늦었어. 돈을 모으기엔 너무 늙었어. 하지만 정말 늦었을까요? 김리용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남편이 월급을 받으면 할머니는 내 10%를 저축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불평했습니다. 우리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저축을 해? 그냥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즐기자. 하지만 김리용 할머니는 꾸준히 저축을 이어갔고 30년 후 그녀는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었습니다. 정원비도 직접 부담할 수 있었고 손주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단단했습니다. 내 돈으로 손주 용돈 주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그때 저축을 안 했더라면 지금은 아들, 딸 눈치 보면서 살았겠지. 경제적 자립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저축해보세요. 은행 예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조금씩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세요. 노후의 돈 걱정 덜어주는 3가지 방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맞춤형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소소한 용돈벌이를 찾아보세요. 노인복지관에는 공동작업장, 감사활동, 상담 업무 등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직접 하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작은 저축을 시작하세요. 지금부터라도 하루 1,000원이라도 저축해보세요. 1년이면 36만 원, 10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작은 돈도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진다. 이 말은 참 씁쓸하지만 현실입니다. 돈은 행복을 보장하지 않지만 돈이 없으면 최소한의 생활도 어려워집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단단하게 사는 것입니다. 손을 벌리지 않고도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 것.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보다 돈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자는 말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습관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조금씩 저축하고 연금 혜택을 꼼꼼히 챙기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돈이 없어서 슬퍼하는 노후가 아니라 돈 걱정 없이 단단한 노후를 보내는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돈 때문에 자녀에게 손을 벌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노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우리의 노후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 나눠요.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나이가 되면 돈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시간도 아깝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쓸모없고 가족과 함께 있어도 건강이 나쁘면 함께할 시간이 줄어들고 시간이 많아도 건강이 나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건강은 쉽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조금만 더 일하다가 쉴 거야. 나중에 운동하면 되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지만 어느 순간 몸이 경고를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예전에는 쉽게 했던 일들이 하나씩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병원에 가서 듣게 됩니다. 이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돈을 다 써도 건강은 되돌릴 수 없더라. 박영수 할아버지는 35년 동안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야근은 기본이었고 출장도 많았습니다. 건강을 챙길 시간도 없었습니다. 늘 피곤했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아직 힘이 남아있어. 그렇게 퇴직을 하고 이제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고 싶은 것도 배워보려고 했죠. 그런데 퇴직한 지 2년 만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병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몸을 망가뜨린 것이었죠. 수술을 받았고 병원비로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을 되돌릴 수는 없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43%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가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후회했습니다. 젊었을 때 건강을 조금만 더 챙길걸? 그때 조금만 덜 일하고 덜 스트레스 받았더라면?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제는 약을 먹고 병원을 다니면서 그저 더 악화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건강을 챙기면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반대로 건강을 잘 챙긴다면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임미경 할머니는 올해 72세입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보면 60대 초반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입니다. 주름도 적고 피부도 맑고 무엇보다도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게 가장 큰 재산이에요. 임미경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하루 30분 이상은 꼭 걸었고 설탕과 소금을 줄였고 과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지금도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가벼운 등산도 다니고 손주들과 뛰어놀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은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하면서 병원 다니는데 나는 아직도 힘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손주들도 나랑 놀려고 해요. 보건복지부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노인은 병원 방문 횟수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결국 건강은 자기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방심하면 건강을 잃게 됩니다. 건강을 지키는 3가지 방법. 매일 30분 이상 걷기. 운동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걷기입니다. 걷기만으로도 심장병 위험이 40% 줄어들고 관절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든 운동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루 30분 동네 한 바퀴라도 걸어보세요. 음식을 조심하기. 음식이 바로 건강입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달게 먹으면 당뇨가 옵니다. 고기를 줄이고 채소와 생선을 늘리세요. 하루 한 잔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기. 나는 아픈 데가 없는데 건강검진을 왜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병은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검진을 미루지 말고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운동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은 언제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걷기 시작하고 음식을 조절하고 몸을 아끼고 살아가세요. 몸이 건강하면 인생도 건강해집니다. 건강은 이기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킬 때부터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어떻게 챙기고 계신가요? 혹시 후회하는 건강 습관이 있으신가요? 좋은 건강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실천해보세요.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마야. 나중에 하지.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조금만 더 참았다가 한편이 나아지면 할 거야. 지금은 바쁘니까 은퇴하면 여행도 가고 배우고 싶었던 것도 해봐야지. 젊었을 때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그렇게 미뤘던 시간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나중에 언젠가 조금만 더 지나면 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나중이 정말 올까요? 우리는 정말 그때가 오면 하고 싶던 걸 다 할 수 있을까요? 평생 돈 걸기만 했는데 함께할 사람이 없네요. 이영구 할아버지는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더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아이들 학비를 뒤주기 위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나중에 뭐든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열심히 일했고 정년퇴직을 했을 때 손해진 것은 꽤 큰 돈이었습니다. 이제는 하고 싶었던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둘이서 함께 가려고 했던 여행도, 함께 배우고 싶었던 춤도 모두 황홀하게 사라졌습니다. 돈이 있어도 이제는 같이 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야 깨닫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걸. 그때 조금만 더 시간을 내서 아내와 여행이라도 갔다면, 가족들과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냈다면, 하지만 흔들리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바로 지금 해야 한다. 반면 미루지 않고 지금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임미경 할머니는 70세가 되던 해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평생 하고 싶었던 게 있어?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던 엄마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죠. 엄마, 수치와 비우고 싶어. 딸은 당연히 응원했습니다. 할머니는 바로 미술학원에 등록했고 하루하루 붓을 잡으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결과 2년 뒤 작은 전시회까지 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먹고 사느라 계속 미루기만 했던 꿈. 그 꿈을 70세에야 비로소 이루었습니다. 나중에 할 거야. 조금만 더 지나면. 그렇게 말하는 동안 우리는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늦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3가지. 하고 싶었던 걸 지금 시작하세요.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여행 가고 싶다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세요. 나이가 많아서 못해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지금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랜 친구에게 연락해봐야지. 이번 달에는 근처라도 여행을 가보자. 이렇게 작은 목표부터 실천해보세요. 작은 것들이 모여 인생의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 손주. 그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언제든 만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라면 지금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사람을 표현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 행복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행복할 거야. 돈이 좀 더 모이면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하지만 진짜 행복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표현하세요. 행복은 나중에 찾아오는 게 아니다. 행복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여러분은 미뤄두었던 꿈이 있나요? 언젠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나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 오늘부터 인생을 살아갑시다.